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전화 오기를 어디 검찰청? 뭐 수사관 누구인데 제가 나 그 검찰청 옆에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라고 어느 검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욕을 엄청 하고 난 다음에 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되면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잃는 결과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전화해서 사기치는 형태였는데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가 심각하죠.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 해도 22만 건이 넘고요. 실제 피해 금액이 1조 7천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이스피싱 이라는 게 의심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을 의미하는 보이스 프라이빗 데이터에서 말하는 P, 그 다음에 낚시를 뜻하는 피싱, 이 용어를 혼합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범죄자들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금융적인 피해, 사기 수법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 사칭형,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그런 수법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계좌 정보 넘기고 이런 대출 빙자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납치 협박형이라고 있는데요.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순간에는 자녀하고 연락이 안 되는 점까지 이용을 해서 협박을 하는 건데 그런 게 납치 협박형이고 기존의 수법들은 이와 같습니다. 발달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용해서 인종 사기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실제로 AI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복제를 해서 속여내는 수법도 소개가 됐고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온 등기우편물인데 직접 받아야 된다고 속여서 계좌정보라든가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수법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알바를 했다가 그 알바가 결국엔 보이스피싱하고 관련된 일이어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나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요. 오랫동안 통신회사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우량 고객이니까 무료 와이파이 기기를 나눠주겠다 하면서 계좌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수법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실제로 당해서 내가 금액을 넘겨줬다 했을 때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이 되는 경우에 지연 출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음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데요. 직접 112로 신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범죄자들이 실제로 잡혔을 때 나의 가장 큰 목표는 그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에서는 돈을 돌려줘라 이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피고인을 벌하는 그 재판에서 피해 금액이 명확하다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절차고요. 그 절차 외에 민사소송으로 불법적인 일로 나한테 손해를 가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의 경향을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배상명령으로 받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라든가 과실 여부가 경합이 되겠어 피해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기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내가 피해본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법원에서 근무를 할 때 판결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전달책이었는지 아니면 인출책이었는지 아니면 그 윗선이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을 보면요. 계좌 이체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70% 내지 80% 선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속여서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거고요. 협박을 해서 받아내는 경우 공갈죄가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전달책, 그 위에 상선, 전화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범죄 단체를 조직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 이거는 사기죄하고 별도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사기죄나 공갈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비슷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한 피해자한테 얻은 이득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가중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만연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피해자 입장으로서 그 범죄자들이 비판받고 있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가장 많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쉽게 합의를 해주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대단히 많고요. 또 피해자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 돈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습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이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화나 접촉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합의를 선택을 하던 소송을 진행을 하던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돼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될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들을 찌하고 계셨다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